안녕하세요. 기어박스 이병진입니다. 아우디의 A7 5 TFSI 꽈트로 프리미엄, 이름이 좀 길죠. 뭐 풀네임은 그렇습니다. 2세대고요. 이게 해외에서는 2018년도에 글로벌 런칭을 했어요. 2세대들 풀 모델 체인지입니다. 길이는 약 5mm 정도가 좀 짧아져서 큰 차이 없는데요. 대신 휠 베이스가 길어졌습니다. 거의 3m에 가깝더라고요. 2900mm대인데 폭은 더 넓어졌고요. 아우디는 조명과 그리고 어떤 면과 선을 빚어내는 그런 능력이 출중하잖아요.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주간주행 등을 겸하고 있는 이 헤드램프 아래에 빗살 무늬처럼 생긴 이 부분이 방향지시등을 켜면 이렇게 스르륵거리면서 점등을 합니다. 직분사 터보 가솔린이라 시동을 켜놔도 조용한 편입니다. 딱 벌어진 어깨에 뭔가 애가 다부지고 앞에서 봤을 때도 벌써 실루엣이 되게 매력적이죠. 이 프론트 그릴을 훨씬 더 과감하게 좀 키웠고요. 그릴의 테두리는 메탈로 볼드하게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 보닛 위에 라인도 보면 보통 다른 메이커들이 한 3-4번쯤 접어서 엣지 라인들을 만든다면 아우디는 한 6-7번은 접었다 폈다 해서 더 선명한 선을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에어 벤트 뚫려 있어서요. 공기역학 성능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을 냉각시키는데 효율적으로 디자인을 좀 설계를 했어요. S라인이라고 하는 조금 더 다이내믹하고 세련된 패키징을 추가한 모델이라 그래서 조금 더 멋있습니다. 이런 라인들은 정말 뭔가 매혹적이에요. 꽈트로 모델이라 휠 타이어 사이즈는 크기는 앞뒤가 동일합니다. 브리지스톤에 투란자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10스포크 휠인데 2개씩 해가지고 5개의 크게 언뜻 보면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더 뭔가 질감이나 색깔이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매트한 텍스처가 좀 매트하고요. 헤드램프 위쪽에서 쭉 이어지는 사이드 캐릭터 라인이 요 문 가운데쯤 가서 사라지죠. 그리고 다시 뒷문 끝부분부터 이어져서 테일램프 끝까지 이렇게 위쪽 사이드 캐릭터 라인이 지나가고요. 그 아래에는 이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줄의 그 사라졌던 부위가 도어 캐치, 손잡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기에 라인을 살짝 또 살려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한 줄, 2줄 뭔가 되게 입체적으로 보이는 듯한 느낌의 라인을 만들어서 스포츠 세단을 어떤 식의 디자인과 비율로 만들어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A7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끈하게 흘러서 딱 떨어지는 루프 라인, 이거를 상당히 좋아하시죠. 알아서 닫히는 소프트 클로징이 적용되어 있고요. 프레임리스 도어예요. 그리고 아우디만의 어떤 디자인적인 특징 중에 하나기도 한데 앞문도 그렇고요, 뒷문도 그렇고 이 도어 캐치와 여기 남아있는 여백에 이 공간이 짧기 때문에 문을 여닫을 때 어떤 거치적거리거나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스포일러예요. 속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알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스포일러인데 이건 실내에서 버튼이 있어서 수동으로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포일러를 버튼을 눌러서 올리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변식 리어 스포일러가 들어가 있죠. 브레이크 등과 이 브레이크를 쭉 한 줄 이어 붙인, 그리고 이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의 스르륵거리는 유동적인 패턴 그래픽, 이게 되게 선명하면서도 너무 선명하고 밝으면 좀 뭔가 부자연스럽거나 좀 촌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아우디는 선명하면서 동시에 너무나도 매끈하고 고급스러운 빛을 어떻게 요리해서 소개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감탄할지를 참 잘 아는 브랜드인 건 확실해요. 정말 범퍼에 어떤 머플러 팁이나 그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을 그러면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마트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범퍼 아래를 킥을 해서 열 수도 있고요. 여기 버튼 2번 눌러서도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스포트백, 패스트백 스타일이라 열리는 폭이 상당히 큽니다. 이 정도까지 큰 폭으로 열리고요. 튼튼하게 생겼죠. 이 선반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건데요. 그냥 이렇게 잡아 빼면 자연스럽게 빠지는 선반입니다. 실용적으로 뭔가 큰 짐을 싣고 내리고 할 때도 되게 유용하고요. 실용적이고, 저 뒷시트는 등받이가 6대4로 폴딩이 가능해서요. 더 실용성을 키울 수 있죠. 타이어 펑크 났을 때 펑처 키트가 좀 마련이 되어 있고, 서브우퍼가 스페어 타이어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뱅앤올룹슨 프리미엄 3D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해요. 16개 스피커가 포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옆에 이렇게 그물 네트로 공간들을 좀 만들어 놨고요. 여기는 12V 파워 아울렛도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그물을 걸어서 고정해서 짐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물 네트도 이렇게 4개 사방에 만들어 놨습니다. 밤에 어두울 때 잘 보이라고 이렇게 LED 바로 조명을 또 신경 써서 달아놨네요. 자, 그러면 뒷시트를 한번 폴딩해서 공간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이 뒤쪽에서는 뒷시트를 여닫는 레버는 따로 없습니다. 여기 있는 레버로 접어야 되고요.
쭉 이어져 붙어 있긴 한데요. 바닥이 떨어져 있진 않은데 약간 경사도가 좀 생기네요. 패스트백 바디 타입의 장점을 잘 살려냈다고 볼 수 있죠. 가운데 뒷좌석에 암레스트를 열어봤는데요. 여기에 따로 요거만도 이렇게도 폴딩이 되네요. 6대4가 아니고 4대2대4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이게 뒤에 가운데에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게 실제로는 상당히 쓰임이 되게 유용해서 긴 스키, 뭐 스노보드 그런 것들 실을 때 뒷자리에 두 명이 타고 그리고서 싣고 가면 훨씬 편하고 좋으니까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앞뒷문을 다 열어보면 이렇게 딱 깔끔하게 B필러만 이렇게 딱 드러나는, 이게 어떤 프레임리스가 없는, 창문 틀이 없는 도어의 어떤 특징, 디자인적인 특징 중에 하나죠. 소프트 클로징 도어 뿐만 아니라 문을 그냥 이렇게 여닫았을 때 크게 가운데에 하나 물리적으로 걸리는 부분은 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세워놓으면 거기에 딱 그냥 정지를 해서 원하는 만큼 도어가 갑자기 문이 확 열려서 뭐 문콕이나 아니면 다른 뭔가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장치가 돼 있어요. 앞유리를 다 내린 상태입니다. 내렸을 때는 요 정도가 살짝 남게 내려가고요. 진짜 우드 트림, 약간 매트에서 지문이나 때가 좀 덜 타는 그런 소재의 도어 캐치도 있고요. 시트 메모리는 2명까지 가능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고급스럽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있어요. 가죽, 원목, 그리고 이 부분은 스웨이드예요. 이 부분은 플라스틱이긴 한데 인조 가죽 같은 건 덧대서 그냥 날것의 플라스틱 느낌은 아닙니다. 뱅앤올롭슨 오디오 시스템이라고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아우디의 동그라미 4개 엠블럼 마크가 문 아래에 들어옵니다. A7 이 단일 트림에 들어가 있는 시트는 발코나 가죽이 적용되어 있는 프리미엄 시트예요. 그렇게 만져보면 질기고 건강한 듯 보들보들하니 고급스럽구나 그런 느낌이 살아 있습니다. 당연히 전동으로 시트 조절되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운전석과 옆자리, 옆좌석은 이 마사지 기능도 들어가 있어서요. 마사지도 할 수 있고, 신형 A8에서 경험했던 큰 틀에서는 그것과 실내는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버추얼 콕핏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계기판에 이 다이얼을 돌려서 지도의 크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이 정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문을 닫으면 다 내려가네요. 반제열 주행과 관련한 기능들은 여기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 달려있는 노브로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게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이는데 하는데 실제로 써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이 왼쪽에는 계기판 관련한 정보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운전자 지원 시스템, 라디오, 전화 등등. 오른쪽은 인포테인먼트 관련입니다. 전체적인 질감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루프와 필러는 검정색, 까끌까끌한 재질에 때가 타지 않고 고급스러운 질감의 검정색으로 치장을 해놨고요. 손가락을 대고 있으면 이렇게 밝기를 원하는 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는 아닌데요. 이 정도 개방감을 가지고 있는 썬루프입니다. 센터 패시아의 질감이나 어떤 감촉, 마감 그런 것들은 스티치 되게 살아있고 되게 고급스러워요. 에어벤트 그 아래로 이렇게 에어벤트가 되어 있는데요. 가로로 이렇게 쭉쭉 패턴들을 많이 넣어서 더 넓고 뭔가 시원시원한 느낌을 많이 살려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는데, 에어벤트는 보시다시피 여기 실질적으로 뚫려 있는 부분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아래로 약간 계단식이죠. 각을 좀 주고 어떤 입체적인 면들을 좀 잘 살려내서 겉에서 봤을 때와 비슷한 느낌처럼 뭔가 선과 면을 강조해서 트렌디한 차인데 하는 그런 느낌을 잘 살려내고 있어요. 두 개의 모니터가 아래 위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위에는 차량 및 인포테인먼트와 관련한 기능들, 그리고 아래에는 공조장치 관련한 기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A7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운전석 쪽으로 조금 각도가 틀어져 있어서 실내 구성이 운전자 중심이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되게 자연스러운 햅틱 기능이 있어서 터치지만 물리적인 손끝에 찌릿찌릿 전동을 줘서 사용하기에는 아주 정확하고 편합니다.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 이 안에 들어가면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중에서 고를 수가 있고, 개별 설정하면요, 주행, 서스펜션, 스티어링. 주행은 효율, 균형, 스포츠고요. 서스펜션과 스티어링은 승차감이냐, 균형이냐, 스포츠냐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명 및 시야 안에 들어가 보시면요, 7가지의 조명으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라인들을 선명하게 밝기와 빛을 강조함과 동시에 간접 조명이라고 있죠. 이게 지금 되게 어두운 밤이고 이게 매장 실내인데도 앰비언트 라이트 때문에 실내가 상당히 밝아요. 화사하고. 운전자 지원 시스템 이런 것도 보시면 360 프리센스라고 해서요, 거리 경고, 아우디 프리센스 사이드 어시스트, 교차로 보조 시스템, 하차 경고, 휴식 권장, 이런 다양한 것들도 다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매뉴얼이 특별히 없어도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 안에서 이렇게 터치를 좀 해서 사용을 해보면 금방금방 익숙해지고요. 위성지도가 적용이 돼서 지금 위성지도로 바뀐 상황인데요, 이런 식으로 계기판에도
버추얼 콕핏에도 지도가 이렇게 위성 지도로 바뀝니다. 이 꽈트로라고 표시되어 있는 센터페시아에 여기에도 조명이 이렇게 간접 조명이 들어오네요. 그 아래에는 공조장치 관련이에요. 바로 마사지, 강도 같은 것도 여기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오토로 켜놓으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제어가 가능하고요. 열선과 통풍 시트는 3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이 몇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이건 스타트 스톱 시스템을 껐다 켰다 하는 거고, 이걸 누르시면 여기에 스마트폰의 앱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취향에 따라서 설정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즐겨찾기 메뉴고요. 뒤에 스포일러를 버튼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건데, 한국어로 하는데 약간 서툰 부분이 있어요. 스포일러를 수축하려면, 그러니까 스포일러를 닫으려면 길게 누르고 있어야 닫힙니다. 열 때는 그냥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열립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관련한 설정들도 여기서 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설정이 가능해요. 약간 요트 컨셉의 기어 노브가 있고요. 이게 기어 노브가 자연스럽게 손목 받침대 역할까지 해서 터치스크린 모니터에서 뭔가 메뉴를 다룰 때도 상당히 편해요. 4바퀴 굴림이다 보니까 센터 터널이 상당히 두툼하고 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뭔가 독립적으로 옆자리와 운전석과 이렇게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아주 강해요. 뒤에도 저렇게 가운데 사람이 앉을 수 있게 헤드레스트 같은 거는 마련이 되어 있는데 바닥이 워낙 많이 올라와 있고요. 방석 부분도 툭 튀어나와 있고, 그래서 그냥 4인승이라고 보시는 게 편하겠어요. 자, 헤드룸을 이렇게 파놔서 그래서 최대한 머리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뒷창문은 상당히 작죠. 무선 충전 가능한 패드가 있고요. 그냥 낮은 수납 공간이 있고, 심카드, SD카드 슬롯, 그 다음에 USB 포트 2개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길이 연장도 되고요. 높낮이, 각도 조절도 됩니다. 팔걸이가. 룸미러는 테두리가 없는 프레임리스 룸미러입니다. 깔끔하죠. 네, 그러면 주행하면서 파워트레인이나 뭐 반응이나 그런 것들 한번 또 정리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2018년도에 글로벌 런칭 했는데 이제 2020년 3월이잖아요. 참 많이 돌고 돌아서 돌아왔습니다. A7 5 TFSI 꽈트로 프리미엄 트림, 단일 트림이에요. 급하게 어떻게 시승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겨서, 이게 음악이 아닙니다. 음악이 아니고 이렇게 환영 음악이 짜잔하고 나오는데 너무 웅장한 것 같아요. 확실히 시트가 얘가 발코나 가지고. 옆에는 카젠TV의 이재림 기자가 지금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같이 지금 잠깐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고급스러운 GT카 컨셉이네요. 딱 풍겨지는 느낌이. 지금 주행 모드가 지금 4가지가 있는데요. 승차감을 우선 한번 좀 달려볼게요. 파워트레인을 좀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V6 3.0 TFSI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 내 7단 에스트로닉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34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51.0kgm/m입니다.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달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5.3초라고 해요, 제원상. 기본적으로 세팅 자체가 약간 컴포트 지향적이고 전자식 꽈트로가 들어가 있어요. A7 요 2세대 모델은 트랙션을 4바퀴에 명민하게 막 나눠서 안전하게 접지력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달리는 느낌이라 그 5.3초라고 하는 제로백 수치에 비해서 이 실내에서 느껴지는 가속감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4바퀴 굴림 차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죠. 폭신폭신하네요. 승차감 좋습니다. 예전 A5 시승했을 때 느낌이 생각보다 다부지고 탄탄하고 뭔가 운전 재미도 살아있고, 그래서 A7도 좀 그런 맛이 있을라나 싶어서 운전을 좀 해봤는데 A5랑은 다르구나. 그게 그냥 느껴져요. 우선 시트에 딱 앉았을 때 느낌부터가 되게 안락하고 아늑하고 푸근한 느낌이어서 이 고급차구나, 그레이드가 다르구나, A5랑은 딱 그게 느껴집니다. 이 스티어링 휠이 프로그레시브 스티어링 휠이라고 해요. 점진적으로 속도에 따라서 무게감을 좀 더해서 저속에서는 좀 가볍게 움직이고, 속도가 붙으면 좀 묵직하게 움직여서 안정감을 실어주는 스티어링 휠이라고 합니다. 브레이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고 꾸준하게 담력을 유지해서 되게 안정적으로 이 출력 성능을 제어하는 능력은 출중하네요. 다이내믹으로 한번 두고 달려볼게요. 다이내믹으로 모드를 바꾸면 스티어링 휠이 조금 더 팽팽해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무거워진다기보다
조금 더 타이트해진다는 느낌이에요. 조향감이. 서스펜션도 조금 더 단단해지긴 해요. 단단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승차감이 좋아요. 뭔가 이렇게 좀 노면이 안 좋은 도로를 타고 넘거나 달리면 둔탁하게 통통거리거나 약간 좀 타이트하게 달리는 그런 맛이 살아나나 싶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가속감도 조금 더 승차감 모드보다는 연료 분사하는 양이 늘어나고 가속 페달의 응답성이 더 날카로워지니까 잘 나가죠. 얘가 지금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특히 초반에 가속할 때 그 모터가 발진 가속을 조금 어시스트 해주는 그런 작동을 할 때 모터가 같이 돌아가는 그 쌩하는 그 소리가 조금 강조해서 좀 들리네요. 도드라지게. 가속감은 기본적으로 그 340마력의 51토크라고 하는 수치는 분명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MVH에 충분히 신경을 많이 썼고 이중 차음 유리예요. 그 정도로 실내 정숙성에 신경을 쓴 고급 차라서 더 어떤 가속감이나 속도감 그런 것들이 좀 덜 전해지는 거예요. 계기판에서 보이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보이는 저 올라가는 가속되는 속도 수치를 보면 꽤 힘은 좋습니다. 근데 운전 재미가 막 날카롭고 카랑카랑하고 운전 재미가 좋고 막 그런 세팅은 분명히 아니고요. 고급스러운 GT카 컨셉, 나름 여유있게 쭉 달리면 되게 편하고, 오히려 저는 다이내믹 모드보다 승차감 모드가 더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재밌네요. 제가 먼저 운전하라고 이병진 기자님이 조수석에 앉았을 적에는 조수석에서는 승차감보다 다이내믹일 때 더 낫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수석에 앉았고 운전을 하고 계신데 아까 병진 기자님이 얘기했던 게 제 입에서 지금 똑같이 나와요. 옆자리는 오히려 다이내믹이 조금 더 쫀득쫀득하고 편안한 승차감이 보이고,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예 그냥 승차감으로 두면 승차감으로 뒀을 때 스티어링과 엑셀링과 하체에서 이 차가 전해주는 그런 느낌이 그냥 더 자연스러워요. 맞아요. 근데 승차감 모드에 두면 뭔가 좀 신기하네. 근데 운전석에 앉아서 차를 몰면 달라요. 승차감 모드가 훨씬 푸근하고 편하고 안정감 있고 안락한 느낌이 확실히 살아나는데 특이한 특징이 있네요. 이 7단 DSG 변속기는 지금 뭐 충분히 몰아보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그냥 DSG 같은 느낌이 안 나네요. 변속을 언제 했는지도 모르게 되게 자연스럽게 소프트웨어 로직도 많이 개선되고 발전하고 뭔가 만듦새가 완성도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가다서다를 아주 저속에서 반복하는 구간이 아니면 뭔가 거치적거렸던 그런 듀얼 클러치 변속기 감각은 아닙니다. 근데 또 가속 페달을 좀 깊게 밟으면 톱니를 꽉 물고 네 바퀴를 막 돌려대는 그런 느낌은 또 좀 느껴져요. 굽이진 길을 이렇게 달리다 보면 이 꽈트로가 주는 안정감이 분명히 있어요. A7 2세대로 진화한 A7 5 TFSI 꽈트로 프리미엄 모델은 컴포트한 세팅 범위 안에서 조금 더 타이트해지느냐 아니면 조금 더 여유를 두느냐 약간 그 정도의 폭인 것 같아요. 언덕을 치고 올라가는데도 네 바퀴의 타이어가 끈적끈적하게 차체를 5m에 육박하고 2톤에서 조금 빠지는 제법 무게 있고 덩치가 있는 이 잘생긴 세단, 스포트팩 세단을 안정감 있고 여유 있게 밀어주는 느낌이 살아납니다. 승차감 좋은 요 꽈트로 A7이 조금 손에 익으시면 나름 저는 운전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낭창낭창하고 여유가 있지만 분명히 어떤 기본기, 하체 감각 그런 능력들은 있거든요. 이 모델의 한계를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서 그 범위 안에서 운전을 하시면 충분히 재미있게 와인딩도 좀 타시고 평소에는 그냥 편안하게 타시다가 그런 재미도 발견할 수 있는 미지의 운전 재미를 품고 있는 A7이네요. 핸들링 감각은 속도가 붙으면 되게 자연스럽고 적절하게 무게감이 실리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가벼운 편이에요. 근데 가벼운데 뭐 이렇게 허둥지둥 되거나 뭐 유격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정확한 스티어링 감각은 품고 있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동반이 돼줘야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의 한계점을 좀 파악하고 얘와 좀 친해지면 운전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거죠.
발코나 시트가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네, 오늘 그러면 이쯤에서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